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축구 토토 6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분석 방식을 하나 좀 추가로 더 도입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따로 골대법처럼 뭐 이름 만들어야 되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1번부터 14번 경기의 해외 배당 기준 동일 수준의 배당을 받았던 경기들의 결과 최근 2년의 데이터들만 확률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대법과 함께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한 경기 한 경기 말씀드릴 때마다 표로 영상에 띄워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봐가면서 자꾸 도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력만 봐서는 축구 승무패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좀 쇼크였던 게 소시에다드 대 레알 마드리드 새벽에 경기 있었잖아요. 제가 프로토는 안 하지만 컵 경기기는 하지만 두 팀 모두 그 축구 토토 6회차에 들어와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경기력 분석을 어느 정도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소시에다드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 가서 이길 거라고는 차마 경기력으로는 생각을 못 했는데 3대4로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거뒀죠. 레가네스한테 2대1로 지던 소시에다드의 경기력이 갑자기 딴판이 돼버려요. 그리고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 경기는 경기력으로는 물론 바르셀로나지만 빌바오의 홈이기도 하고 해외 사이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빌바오 홈 티켓이 엄청 빨리 매진될 정도로 응원 열기가 뛰어나다고 해서 빌바오의 승을 예상을 했는데 빌바오는 진짜 1대0으로 승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기 결과들을 보니까 이제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경기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요인들, 다른 데이터들과 좀 동일선상에서 같이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차수에 약간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축구토토 6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릴 거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축구토토 6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자, 누르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기 레반테 대 레가네스. 자, 지금 밑에 표 보이시죠? 잘 보이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체크 표시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자, 레반테는 최근에 컵 경기 포함해서 4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지만 4연패 중에서 3경기는 원정 경기였다는 점으로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레반테가 그래도 홈에서는 잘해주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으로 보이고 레가네스가 워낙 원정 경기력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를 홈에서 2대1로 잡아내긴 했지만 홈과 원정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점 참조해야 될 것 같고 레가네스 주전 골키퍼 쿠엘라 센터백 아와지엠 선수가 징계로 출전을 못해서 골문 쪽이 불안하다는 점 참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배당 기준 레반테에 정배당 들어와 있고 레가네스에 역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레반테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36%, 패 9%이고 레반테 홈 기준 승 50%, 무 39%, 패 11%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38%, 무 42%, 패 21%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레반테의 승과 무 투폴이 좀 가장 확률적으로 좋아 보여요. 특이사항으로는 레가네스는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 14번 동안 역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레반테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아탈란타. 피오렌티나는 후반기 초반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상승세를 탔었고 키에사 선수의 활약이 컸다고 봅니다. 그 후 인터밀란, 유벤투스를 만나서 2연패를 하면서 하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탈란타를 상대로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피오렌티나로서 홈에서는 아탈란타에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피오렌티나 핵심 중앙 미드필더 카스트로빌리가 복귀할 수도 있어서 큰 기대를 주고 있죠. 아탈란타는 기본적으로 항상 공격에서는 한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많은 실책으로 어이없는 실점이 많다는 점 참조해야 될 것 같고 수비형 미드필더 데룬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해외 배당 기준 피오렌티나에 역배당 들어와 있고 아탈란타에 정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피오렌티나의 승무패 확률 승 22%, 무 26%, 패 52%로 무와 패 확률이 높고 피오렌티나 홈 기준 승 9%, 무 27%, 패 64%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33%, 무 0%, 패 67%로 나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피오렌티나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헤타페 대 발렌시아. 기본적으로 헤타페의 최근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발렌시아의 결장자가 너무 많습니다. 코클랭, 바스, 가라이, 가메이로, 가야 등 주전급 선수들의 부재가 너무 크고 주중에 그라나다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죠.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헤타페는 최근 리그 3경기 6득점 무실점으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외 배당 기준 헤타페에 정배당 들어와 있고 발렌시아에 역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헤타페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30%, 패 15%로 승과 무 확률이 높고 헤타페 홈 기준 승 60%, 무 27%, 패 13%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50%, 무 35%, 패 15%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헤타페는 이번 시즌 홈에서 9번의 정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4번 경기 토리노 대 삼프도리아. 토리노는 최근 연패도 연패지만 엄청난 대량 실점으로 인해서 패배를 연이어 기록을 하다가 결국 감독이 교체가 됐죠. 토리노 유스 출신으로 은퇴 뒤에 유스 팀을 맡아서 토리노 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감독 교체 버프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삼프도리아도 역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6경기 1승밖에 없고 공격의 해 퀄리알레가 발목을 다쳐서 이 경기에 출전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해외 배당 기준 토리노에 정배당 들어와 있고 삼프도리아에 역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토리노 승무패 확률 승 55%, 무 14%, 패 31%로 승과 패 확률이 높고 토리노 홈 기준 65%, 무 12%, 패 23%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22%, 무 39%, 패 39%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토리노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그라나다. AT 마드리드는 지금 최악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5경기 동안 승리도 없지만 골도 한 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리그 3연속 무득점인 상황에서 모라타까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골이 너무나도 안 나오고 있는 AT 마드리드예요. 그라나다는 홈에서 하는 경기처럼 원정에서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홈과 원정에서 너무나도 좀 차이가 심해 보입니다. 발렌시아와의 FA컵 경기를 보면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좋아 보였는데 그게 원정만 가면 이상해지는 건지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홈 경기력이 원정에서 터져준다면 골을 못 넣고 있는 AT 마드리드 상대로 이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알라베스 경기가 빠진 자리에 굳이 바야돌리드 대 비아레알 경기도 있는데 AT 마드리드 경기를 넣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해외 배당 기준 AT 마드리드에 정배당 들어와 있고 그라나다에 역배당 들어와 있어요. 골대법으로 볼 때 AT 마드리드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34%, 패 13%로 승과 무 확률이 높고 AT 마드리드 홈 기준 승 62%, 무 29%, 패 9%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AT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9번의 정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AT 마드리드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헬라스 대 유벤투스. 헬라스는 최근 분위기가 좋아요. 공수 밸런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AC밀란 원정에서도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라치오와의 주중 원정 경기에서도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좀 체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중 경기를 치룬 헬라스지만 유벤투스는 주중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해외 배당 기준 헬라스에 역배당 들어와 있고 유벤투스에 정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헬라스의 승무패 확률 승 17%, 무 22%, 패 61%로 무와 패 확률이 높고 헬라스 홈 기준 승 21%, 무 21%, 패 58%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0%, 무 0%, 패 100%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헬라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에스파뇰 대 마요르카. 에스파뇰은 최근 바르셀로나 빌바오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감독 교체와 라울 데 토마스의 영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토마스는 이적 이후에 3경기 연속 득점 중으로 골 결정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반면 마요르카는 센터백 레일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최근 5경기 중 4경기가 무득점에 득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정 경기라는 점 더더욱 마요르카의 승은 없어 보이게 하죠. 해외 배당 기준 에스파뇰에 정배당 들어와 있고 마요르카에 역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에스파뇰의 승무패 확률 승 48%, 무 20%, 패 32%로 승과 패 확률이 높고 에스파뇰 홈 기준 승 50%, 무 25%, 패 25%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67%, 무 33%, 패 0%입니다. 특이사항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 받고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고 마요르카 또한 원정에서 역배당 받고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에스파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스팔 대 사스올로. 스팔은 라치오 원정에서 5대1로 대패를 하고 상당히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한 공격 전개와 불안한 수비들이 조화롭게 개판인 경기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사스올로는 홈에서 로마를 4대2로 대파를 하면서 3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에요. 또한 스팔과의 경기력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사스올로가 우세하다는 점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배당 기준 스팔에 역배당 들어와 있고 사스올로에 정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스팔의 승무패 확률 승 19%, 무 19%, 패 62%로 패 확률이 높고 스팔의 홈 기준 승 40%, 무 40%, 패 20%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40%, 무 25%, 패 35%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스팔이 홈일 때 승과 무 확률 퍼센테이지가 패 확률보다 높아진다는 점 특이점으로 보여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스팔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소시에다드 빌바오. 소시에다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4로 승리를 거뒀고 빌바오는 극장골로 바르셀로나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강팀들을 잡은 두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세는 두 팀 모두 하늘을 찌를 것으로 보여요. 빌바오의 수비 마르티네스 징계 결장으로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아 보이고 소시에다의 이삭 선수의 지금 골 결정력이 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시에다 승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스크 더비인 만큼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해외 배당 기준 소시에다에 정배당 들어와 있고 빌바오에 역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소시에다의 승무패 확률 승 48%, 무 33%, 패 19%로 승과 무 확률이 높고 소시에다 홈 기준 승 44%, 무 37%, 패 19%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50%, 무 39%, 패 11%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빌바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8번의 역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소시에다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브레시아 대 우디네세. 브레시아는 볼로냐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승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의 브레시아이고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토레그로사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한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로텔리가 징계에서 돌아오는 점은 그나마 공격적인 측면에서 다행으로 보여요. 또한 코리니 감독을 경질을 하고 디에고 로페즈 감독을 선임했기 때문에 감독 교체의 버프를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디네세 역시 리그 3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상대들이 AC 밀란, 파르마, 인터밀란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원정에서는 우디네세의 실점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점 참조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배당 기준 브레시아에 역배당 들어와 있고 우디네세에 정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브레시아 승무패 확률 승 17%, 무 17%, 패 66%로 패 확률이 높고 브레시아 홈 기준 승 0%, 무 20%, 패 80%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78%, 무 11%, 패 11%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브레시아는 이번 시즌 홈에서 9번의 역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브레시아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제노아 대 칼리아리. 제노아는 피오렌티나와 아탈란타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선방을 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 베라미 선수와 로메로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해요. 칼리아리는 미들의 로고와 치가리니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해서 미들에서의 무게감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격 작업에 있어서는 제노아보다는 확실히 앞서고 있다고 보이는 칼리아리예요. 시메온의 뒤로 나인골란과 페드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제노아의 공격 라인보다는 훨씬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해외 배당 기준 제노아의 정배당 들어와 있고 칼리아리의 역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제노아의 승무패 확률 승 32%, 무 27%, 패 41%로 승과 패 확률이 높고 제노아 홈 기준 승 27%, 무 33%, 패 40%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47%, 무 6%, 패 47%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칼리아리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9번 받고 2번밖에 패배를 하지 않았고 강팀들을 상대로도 자주 비겼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제노아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는 지난 비아레알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 핵심 공격수 아비아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아웃이 됐죠. 오사수나의 핵심이라고 봐도 되는 선수의 부재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1.5군 정도로 소시에다에 4대3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풀전력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아자르 선수의 복귀가 예상이 됩니다. 더더욱 탄탄해질 레알 마드리드로 보여요. 해외 배당 기준 오사수나의 역배당 들어와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정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오사수나의 승무패 확률 승 9%, 무 40%, 패 51%로 무와 패 확률이 높고 오사수나 홈 기준 승 8%, 무 42%, 패 50%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33%, 무 17%, 패 50%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오사수나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파르마 대 라치오. 파르마는 어느 정도 괜찮은 성적을 유지 중이지만 라치오와의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밀리고 있고 공격수 코르넬리우스, 클루셉스키, 세페 등 부상으로 주축 선수들이 대거 출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라치오를 상대로 승리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라치오가 무승부가 좀 있지만 이길 팀들에게는 압살을 한다는 점, 임모빌레의 득점력이 굉장히 좋다는 점으로 볼 때 라치오의 무게가 실리죠. 해외 배당 기준 파르마의 역배당 들어와 있고 라치오의 정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파르마의 승무패 확률 승 21%, 무 24%, 패 55%로 무와 패 확률이 높고 파르마 홈 기준 승 31%, 무 15%, 패 54%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29%, 무 43%, 패 29%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파르마는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무승부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파르마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셀타비고 대 세비야. 셀타비고는 리그 8연속 무승을 기록 중이고 홈에서 무려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에요. 두 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득점력 빈곤이 문제로 보입니다. 세비야는 지난 홈에서 알라베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잡아야 될 경기를 놓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소 선수가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번 경기 올리베르 토레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해외 배당 기준 셀타비고의 역배당 들어와 있고 세비야의 정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셀타비고의 승무패 확률 승 16%, 무 28%, 패 56%로 무와 패 확률이 높고 셀타비고 홈 기준 승 18%, 무 18%, 패 64%로 나옵니다.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일 수준 배당 결과는 승 38%, 무 46%, 패 15%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무승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셀타비고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6회차 최종 분석과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건 가져가야겠다, 가져가지 말아야겠다,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이 되는 골 때리는 TV 배팅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